와우.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판타지, 장르, 문학, 웹소설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선민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스토리 디자인 스튜디오 코어 스토리를 창업해서 현재 대표로 여러 가지 스토리에 관련돼 있는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체계들을 연구하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창작할 수 있을지를 같이 한번 프로그램 만들어 보는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이 얘기해 볼 거는 저희가 오늘 판타지 장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많은 분들이 좀 판타지에 대해 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이제 왜냐면은 이제 드라마든지 뭐 웹소설이라든지 웹툰이라든지 판타지 장르가 사실 요즘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쉽게 판타지라고 말은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판타지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저한테 오셔가지고 판타지를 좀 배워보고 싶다, 소설을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확하게 본인이 어떤 판타지 소설을 쓰고 싶은지를 좀 제대로 알고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좀 막연하게 판타지랑 그냥 뭐 마법이 나오거나 뭐 검을 들고 뭘 싸우거나 뭐 용이 나오거나 이 정도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판타지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판타지가 어떤 식으로 구분될 수 있을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보면은 판타지 소설. 오늘은 이제 컨텐츠가 되게 다양하지만 소설에 집중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판타지 소설에도 되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늘 이제 그 카테고리를 구분하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해볼 거는 판타지의 장르 문학적 판타지와 웹소설적 판타지 두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볼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웹소설적 판타지와 장르 문학적 판타지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보통 저한테 이제 스토리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웹소설을 쓰고 싶어. 라고 오시는데, 정작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웹소설적 판타지가 아니라 굉장히 좀 하이 판타지라고 부르는 좀 어려운 방식의 장르 문학 판타지 소재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가 다른지, 차이점이 뭔지, 내가 가진 소재가 뭔지, 이거를 잘 구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저 말씀드릴 건데, 자, 여기 보시면은, 판타지소설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가장 큰 차이점이 장르 문학으로서의 판타지 소설은 가장 쉽게 설명드리면은 책이에요, 책.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성이 담겨 있는 하드웨어적인 일종의 종이책으로 되어 있는 단행본을 말합니다. 자, 근데 웹소설로서의 판타지는 뭐냐? 우리가 많이 갖고 있는 핸드폰, 스마트폰에 있는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판타지 소설들이 바로 웹소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이게 확 나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책으로 되어 있는 판타지 소설들도 모바일로 볼 수 있고 전자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거 판타지 소설 이거 반지의 제왕 같은 거 모바일로 보는데 그럼 이것도 웹소설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은 맞아요, 그것도 웹소설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용어의 어떤 차이점들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자,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먼저 말씀드릴 거는 장르 문학인데, 자, 장르 문학이 뭐냐? 일단은 이 용어부터 설명드리자고 하면은 진짜 얘기가 길어요. 자, 근데 우리가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장르 문학은 우리가 서점에 가서 어떤 책을 볼 때 소설 부분을 가서 본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때 순수 문학이라고 하는 좀 이제 문예지 혹은 이제 문학이라고 보는 일종의 뭐랄까 본격 문학이라고 구분되는 이런 문학들 말고 우리 쉽게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적인 대중소설, 대중문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장르 문학에도 되게 카테고리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판타지라고 하는 것은 꽤 역사가 길어요. 특히나 이제 영미권에서 서구권에서는 우리가 이제 쉽게 영화로 접했던 반지의 제왕이라든지 뭐 나니아 연대기라든지 이런 고전 작품들이 영상화됐기 때문에 쉽게 접해서 번역서가 많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나는 반지의 제왕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판타지로 소설을 써야겠어. 그래서 웹소설을 쓰고 오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반지의 제왕 같은 장르 문학 소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뭐 카카오 페이지나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모바일형 웹소설로 쓰기에는 약간 내용이 어렵고 좀 깊다고 해야 될까? 뭐 웹소설이 뭐 깊지가 않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 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장르 문학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들 때 종이책으로 출간한다는 기준으로 만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 종이책을 보면은 종이책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물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이책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문장의 길이라든지
구성이라든지 챕터의 구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소설과 너무 다른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책을 한 권 살 때 그 한 권을 일단 사면은 그 한 권을 다 본다는 개념 있잖아요. 자, 근데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살 때 한 권을 사지 않아요. 한 화로 100원씩 내면 산단 말이에요. 자, 이 차이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은 우리가 판타지를 보거나 쓸 때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르 문학적 판타지 소설은 단행본 기준으로 한다는 점, 이 부분을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데 판타지 소설 장르에서는 가장 대중적인,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시장이 넓은 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웹소설로 뭐 한 10억을 벌었다, 20억을 벌었다, 좀 이런 기사들이 꽤 많이 쏟아지거든요. 그쪽이 대부분이 판타지 소설일 가능성이 높고, 뭐 로맨스, 뭐 로판 이쪽도 많이 있어요. 자, 그만큼 웹소설 판타지 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중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사람들이 많이 좀 몰리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 장르 문학적 판타지 소설과는 좀 느낌이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검설병과 막내 아들이라고 하는 작품이, 이게 수치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첫날 런칭 첫날 120화가 보통 카카오페이지에 올라가는데 첫날 하루 매출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가 나왔어요. 자, 그만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리고 재밌게 보는 작품이란 소리죠. 자, 이런 것처럼 뭐 지금 카카오페이지 1위 하는 펜빨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한 2천화, 3천화까지 가고 있는 작품인데, 자, 거기서 또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판타지 소설을 보면서 나도 그럼 저런 거 써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겠다라고 하시는데, 정작 웹소설 작품을 보지 않고 옛날의 판타지 소설들을 보시고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옛날 판타지 소설들이 뭐냐? 자, 우리가 이제 1세대라고 부를 수 있는 전민지 작가의 뭐 세월의 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영도 작가의 드래곤 라자라든지, 자,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판타지 소설이 나는 이런 판타지 소설이야 라고 생각하고 웹소설 판타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그때의 어떤 이영도 작가의 뭐 드래곤 라자 같은 작품도 그 당시 때 9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는 분명히 웹소설이었어요. 왜냐하면 하이텔이나 이런 통신을 기준으로 연재용으로 올라간 작품들이기 때문이요. 자, 근데 이런 작품들이 연재용으로 올라갔다가 책으로 출간이 돼서 대여점 혹은 이제 뭐랄까, 패키지나 혹은 이제 마니아층들을 위해서 양장본으로 출간이 되면서, 자, 이거는 장르 문학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 봤던 드래곤 라자 같은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웹소설, 모바일 웹소설하고는 상당히 쓰는 방법이라든지 내용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장르 문학이랑 웹소설, 모바일 웹소설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차이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좀 구분점이 분명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들을 좀 같이 더 얘기를 해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들어가는 건 결국에는 디바이스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장르 문학이라는 것 자체가 종이책이라는 디바이스, 그다음에 웹소설, 모바일 웹소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사람들이 읽는 타겟도 다르고 읽는 방법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책이 좋은데, 그러면 그분은 책을 읽고 종이책의 기준에 돼 있는 판타지 써야 돼요. 나는 웹소설이 좋아서 웹소설만 읽어, 웹소설에 있는 내용들이 재밌어, 그러면은 그분은 종이책으로 되어 있는 어떤 장르 문학을 쓰기보다는 모바일로 되어 있는 웹소설을 쓰는 게 맞아요. 이 두 가지의 쓰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자, 장르 문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장르 문학 판타지는 우리가 흔히 하이 판타지라고 부르는 장르예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어슐리 퀸의 어스시의 마법사나 요즘에 이제 인기가 많았던, 물론 이제 마지막 시즌으로 논란이 좀 됐었지만 조지 마틴의 왕좌의 게임 같은 이제 HBO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의 원작 소설이라든지,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위쳐라든지, 자, 이런 작품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중세 판타지의 어떤 원형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작품들이거든요. 자,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좀 시원한 맛이 좀 덜해요. 대신에 거기서 좀 철학적인 내용이라든지 되게 뭐랄까, 좀 뭐랄까, 좀 기사들이 나오고 뭐 마법사들이 나오면서 뭔가 그 시대를 바탕으로 한 어떤 풍자성이라든지 정치적인 이야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막 보면서 막 시원하게 액션을 한다든지, 막 어떤 막
엄청난 영웅이 나와가지고 모든 걸 휩쓸어버린다든지 좀 이런 내용들은 그렇게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종류의 판타지를 좋아해서 좀 그런 어떤 신화적인 내용들 혹은 좀 형상화되어 있는 내용들을 쓰고 싶다. 그 종이책으로 좀 쓰고 싶다. 완결성인 작품들을 쓰고 싶다면은 좀 장르 문학 쪽으로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을 하는 게 국내에서는 어디냐면은 이제 황금가지란 출판사의 브릿지라는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무료로 거의 이제 작품들을 연재를 해서 이걸 출간해가지고 내는 건데, 뭐 신서로 작가의 피어 클리벤의 금화라든지 이슈 작가의 이결이 판타지아, 장하미 작가의 오직 달림만이, 자 이런 작품들이 국내 장르 문학 판타지 소설의 어떤 계보를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좀 이런 장르 문학 적으로 완결성 있는 좀 작품들을 만들고 싶다 한다면은 이 브릿지에 가셔가지고 해당 작품들을 읽어보시면서 톤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써봐야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연재를 하셔서 출간 기회를 노리거나 공모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소설 쪽 얘기를 해보면 외소설 쪽 판타지는 좀 여러 가지 루트가 있어요. 워낙 하는 플랫폼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대표적인 플랫폼들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업계 1순위는 그 카카오 페이지죠. 카카오 페이지 쪽은 뭐 웹툰도 하고 외소설도 하고 영화 드라마도 하는데 어쨌든 웹소설 카테고리의 판타지가 굉장히 범위가 커요. 그래서 그 사람도 굉장히 많고 아까 말씀드린 매출도 이제 큰 편이고. 그래서 카카오 페이지, 그다음에 네이버에서 만든 시리즈, 그다음에 문피아 같은 이 세 가지, 조아라까지 해가지고 네 가지가 좀 주요 플랫폼인데, 일단 카카오 페이지랑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작가 그냥 직계약은 어려워요. 이거는 이제 매니지먼트사라고 하는 출판사를 껴서 내 작품이 투고가 되고 그 작품이 계약이 된 뒤에 이제 오픈 마켓처럼 올라가는 편이고, 이제 조아라라든지 문피아 같은 곳은 내가 직접 작가가 글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무료 연재가 가능해요. 무료 연재하다가 이제 유료화 전환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유료화를 해야겠다. 그럼 돈 받고 이제 파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 또 매니지먼트사랑 같이 계약을 해가지고 다른 플랫폼에 내 작품을 넣을 수도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외소설의 어떤 작품이 돌아가는데 이 외소설적 판타지는 좀 뭐랄까 타겟층이 되게 분명하고 약간 대중식당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가 나는 되게 맛있는 부대찌개 집이 있어. 그럼 부대찌개 집에 가면은 부대찌개에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갈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햄도 있어야 되고 뭐 맛있는 양념이 있어야 되고. 자, 근데 내가 뭔가 완전히 새로운 부대찌개 만들겠다 해가지고 햄 다 빼고 소스 다 빼버리면은 부대찌개로서의 어떤 뭔가 틀이랄까? 이런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좋아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난 부대찌개 먹으러 왔는데 부대찌개 햄도 없고 소스도 없고 뭐 이상해. 이래버리면은 사람들이 별로 이제 좀 당황하면서 나가고 다른 부대찌개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웹소설 쪽은 특히나 이런 게 좀 세요. 그래서 웹소설 판타지가 지켜야 할 어떤 틀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그 소비자의 어떤 입맛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지켜서 써야지 그 사람들에게 어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웹소설 판타지를 쓰실 분들은 반드시 각 플랫폼에 있는 웹소설 판타지 작품 중에서 상위권인 작품들을 읽어볼 필요가 있어. 읽어보지 않고 옛날에 이제 대여점 시절에 있었던 판타지 작품들을 썼던 기억으로 내가 지금 쓰겠다라고 오시면은 굉장히 큰 코 다치십니다. 그때랑은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구분하셔가지고 뭐 내가 전통 서양 판타지 쪽으로 할 건지 게임 판타지로 할 건지 현대 판타지로 할 건지 뭐 레이드물을 할 건지 아포칼립스물을 할 건지 이 세부적인 장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내가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찾는 거 좋다. 왜냐하면은 이게 웹소설로 판타지는 굉장히 길어요. 일단 기본 200화입니다. 한 화에 5,500자인데 그게 A4 용지로 한 5장 정도 돼요. 그러니까 200화 정도 되면은 진짜 10권, 막 20권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10권 정도 써야 되는데 내가 잘 모르고 재미없는 작품을 쓴다? 굉장히 지옥 같겠죠. 그래서 추천드리지 않고 내가 좀 쓰고자 하는 게 완결성 있지만 좀 짧아. 그래서 단행본으로 끝날 것 같아. 그러면은 문학장으로서의 판타지로 좀 길고 좀 뭔가 영웅적인 이야기를 다루면서 좀 재미나게 엔터테인먼트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웹소설의 판타지로 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가지고 내가 좀 원하는 내가 좀 재미있게 느낄 수 있는 판타지의 장르가 무엇인지를 좀 세밀하게 좀 명백하게 정하시고 도전하신다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판타지 작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우.